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계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의 고려 강역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특히 고려의 북방 강역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쪽에서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했고, 그 반면에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저도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을 했는데요. 저는 국정교과서라는 형식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이 교과서가 국사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이제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던 이제 국정교과서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려 북방 강역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딱 한 종뿐인 이제 국사교과서죠. 그런데 고려 강역을 이렇게 보시면 고려 강역을 이렇게 잘라놨죠. 압록강 서쪽에서 지금의 함정남도쯤으로 잘라놨어요. 그리고 고려는 북방 강역을, 행정구역을 북계와 동계 둘로 나눴는데, 북계는 지금의 이제 평안도쯤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계는 함정남도에서 지금 포항 조금 위쪽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선 그은 것이 뭐냐면 천리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 공부는 항상 왜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리장성이 있으면은 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또 상당히 산악지대잖아요. 이쪽 지역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성만 쌓으면 뭐합니까? 지킬 사람들이 있어야죠. 사시사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여기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 이름을 못 써놨잖아요. 없으니까 못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고, 그 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이제 검정교과서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국정교과서는 딱 하나 선정하는 것이지만, 검정교과서는 여러 개 교과서를 신청해가지고 신청한 교과서 중에 여러 종을 검정에 통과하면은 그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교과서 편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어긋나면은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수 지침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식의 자유발행제가 아닌 국정이나 검정이나 약간 50보 100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보신 박근혜 정권 때의 이제 국정교과서고, 그 다음에 저 두 개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검정에 통과된 검정교과서인데, 그림이 다 똑같죠? 똑같이 여기다 천리장성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0.01%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북방 강역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역사라는 건 이미 흘러간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뭐 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어야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보면 이 동계 같은 경우 이러한 행정구역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뭐 교주도나 뭐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생선 구경하기가. 옛날에 남의 나라 옛날에 다른 도에 가가지고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고려의 동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자체는 우리가 공부를 다른 말로 학문이라고 하죠. 학문이 그야말로 모르는 것을 묻는 거예요.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죠. 그럼 왜 이렇게 생겼을까를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면 고려의 동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려의 이 강역에 대해서 쓴 지리지, 그걸 갖다 지리지라고 하는데요. 고려사 지리지가 있어요. 고려사라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서술한 그 정사가 있는데, 조선 왕조에서 서술한 정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려의 각종 행정구역에 관해서 쓴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리지에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 국고를 엄청 들여서 만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인데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고려 동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럼 정의는 고려시대 북계와 함께 양계를 구성하던 지방행정구역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개설은 대체로 함경남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 해당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써놨냐? 참고문헌으로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력을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려의 동계를 함경 이남으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삼척 이북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척이 지금 이 지도상에는 포항 조금 위에 있잖아요. 전부 다들. 그럼 삼척이 강원도가 아니고 경상도란 말이에요. 뭔가 교과서인데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러면 정작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거는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함경도 이남에서 삼척까지라 그래놓고 그 참고문헌으로 어디서 봤냐 하는 참고문헌으로 고려사를 써놨죠. 그럼 고려사 지리지 동계에 실제로 뭐라고 하고 있나?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고려의 동계는 북쪽은 어디예요? 공엄이란 곳이죠. 남쪽은 삼척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미 남쪽이 틀렸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쪽은 동계의 남쪽은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지금 경상북도 그려놨죠. 저부터가 벌써 틀렸어요. 이게 상당히 미스터리한 겁니다.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뻔히 삼척의 그 고려 동계 남쪽이 삼척이라고 되어 있는 걸 경상북도로 그려놓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북쪽은 동계의 북쪽은 공엄이라 그랬는데 공엄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고려사를 찾아보면은 고려의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고려 강역을 공엄진까지 넓혔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새로 6개 성을 쌓고 표문을 받들어 할애했다. 공엄진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그러니까 윤관이 공엄진의 고려 지경,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1108년에
여기 이게 바로 조선에서 만든 그 척경 입도비예요. 이게 비석 세우는 게 보이죠? 고려 지경이라고 한. 그럼 여기가 지금의 현재 박근혜 정권 때의 뭐 국정교과서가 됐든 지금의 검정교과서가 됐든 이 세운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함경남도라는 거죠? 과연 그런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이 공엄진이 어디냐? 고려사 지리지에 또 나와 있어요. 바로 공엄진은 예종 3년 성을 쌓아 진을 설치하고 방어사로 삼았다. 예종 6년에 산성을 쌓았다. 근데 그 공엄진이 어디냐면 공주 혹은 광주라고도 한다. 혹은 선춘령 동남쪽으로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고 한다. 공엄진이 어디예요? 백두산 동북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함흥 지역이 함경도가 백두산 동북쪽이 됐냐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백두산 남쪽이죠? 그 고려사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로 써놓고 마치 고려사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민족문화 대백과사전도 그렇게 써놓고 교과서도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대일항쟁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던 시기가 대일항쟁기죠. 이 대일항쟁기는 두 가지 갖고 싸웠어요. 하나는 빼앗긴 강역,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고요. 또 하나는 역사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 편후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 왜곡한 핵심이 뭐냐면 반도사관이란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 내에서 국한된 역사다. 그리고 그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 반도사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역사를 반도로 축소시켰는데요. 공엄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그 고려사에 보면은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유명한 성호 이익 선생, 바로 다산 정약용이 아주 존경했던 성호 이익 선생의 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윤관의 비는 현춘령에 있으니, 공험진 현춘령인데요. 공험진 현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선의 이 당대의 가장 그 저명했던 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은 공엄진 현춘령을 윤관이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웠던, 여기까지가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던 공엄진 현춘령을 바로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써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국여지 성남, 조선에서 만든 동국여지 성남, 이 종합인문지리지죠. 이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은, 동국여지 성남에 이 고적지에 보면 공험도 딱 나와요. 이 동국여지 성남에 함경도 회령부에 보면은 공험진이 나오는데, 공험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험진은 고령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쪽으로 건넌다는 이야기죠. 그 뭐 고라이를 넘고 쭉 넘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토지를 확장하여 여기까지 와서 공엄진에 성을 쌓고 드디어 비석을 고개 위에 세우고 고려 국경이라고 새겼다. 고려 지경이라고 새겼다. 그러니까 많은 사료들이 전부 다 그 고려의 동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계의 북쪽을 공엄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공엄진이 바로 어디냐? 공엄진 현춘령이 어디냐? 윤관이 고려 예종임금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까지가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고려 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운 곳이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 있느냐? 백두산 동북쪽,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가 고려의 북방 강역인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저렇게 됐느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 역사관을 다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반도사관에 의해서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 중에 뭐 그 이름을 들면은 뭐 쓰다 소키치라는 등, 뭐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등 하는 악질 식민사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공엄진을 한 1700리 끌어내려 가지고 마치 함경남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시켜놨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지금 광복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통용돼 가지고 교과서에서 학생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사학자들이 속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천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천령은 왜 중요하냐? 명나라에서 고려 우왕 때 1388년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그 다음에 최영 장군이 여기에 반발하죠. 반발해서 고려 우왕이 어떻게 하냐면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천령은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자료와 지도까지 가지고 가서 외교전은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동정벌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요동정벌군을 조직해서 군사를 갖다가 이성계와 조민수를 각각 좌우 도통사를 삼아가지고 군사를 북상시키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천령이 어디냐? 다 여기가 천령이라는 게 함경남도가,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도 다 여기가 천령이라는 거예요. 화주, 함경남도 화주, 여기가 쌍성총관부고 천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들은 뭐냐면 공민왕이, 고려의 공민왕이 제5년, 이제 임금이 된 지 5년째 해에 옛날 땅을, 옛날 고려의 땅이었는데 그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 옛 강토 수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 강토를 수복하는데 그 수복한 옛 강토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권 때의 이 국정교과서는 그 공민왕이 수복했던 옛 강토가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도 똑같죠. 다 이 공민왕이 되찾은 옛 강토가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이고 천령위가 다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의문을 품을 게 뭐냐면, 공부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부는 의문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천령위를 여기다가 명나라에서 설치했는데 고려군이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올라갔죠? 이쪽에 설치해서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가야죠, 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수사본부가 연쇄살인범이 수원에 있다는 제보를 들었으면은 수원으로 가야지 의정부로 가면 되겠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면 공민왕이 실제 수복했던 땅이 어딘가, 이것도 살펴보려면 뭘 살펴봐야 됩니까? 이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맞겠지. 우리나라 대학에, 유수한 대학에 뭐 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들이 만든 지도인데 틀릴 리가 있겠어?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공부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공엄진이 여기가 아니고 이 두만강 북쪽, 이 백두산 동북쪽 두만강 북쪽 700리, 여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가 고려 강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민왕이 수복한 땅이 어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사를 봐야죠. 그럼 고려사를 보면은 이때 공민왕이 제5년에 어떻게 하냐면 개경 시내에서는 원나라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일 땅을 주룩하고, 동시에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원래 고려 땅을 되찾기 위한 그 옛 강토 수복 전쟁을 수행하는 건데요. 고려사 공민왕 5년도에 나오는 걸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호군 최영동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공민왕 5년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교과서는 여기로 공격했다는 거는 여기가 압록강 서쪽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또 하나.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건 서북면 병마사가 공격한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서 짱성동지로 수복하게 하였다.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는 짱성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인우의 고려군사가 출발한 데는 이쪽이에요. 그 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짱성은 여기 중국의 바로 이제 원나라에서 설치한 게 짱성 총관부잖아요. 원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동의 짱성 및 화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동에 있다는 거예요. 요동. 요동이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의 그 요능성, 중국에서는 뭐 요능성, 그 길림성, 흑룡강성 요 3개 우리의 옛날 강토인 만주에 있는 성을 갖다가 동북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가장 서쪽에 있는 성이 요능성인데 그 요능성에 심양이라고 큰 도시가 있잖아요. 요즘은 선양이라고 부르죠. 심양이 있고 요양, 라오양이 있는데 그 심양과 요양을 가로지르는 강이 요하입니다. 그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동에 있다 그러잖아요. 만주에 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의 함경남도 강역이 요동이 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국사교과서가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료에 옛날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모르는 척하고 누가 따져보겠어 라고 하고 우리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킨 걸 갖다가 아직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식민사관입니다. 다른 문제는 경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60%고 40%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100% 잘못된 건데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민왕이 수복하려고 했던 강토가 뭐냐면요. 그 강토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북쪽 땅.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 때 그 조휘와 탁청이라는 두 이제 민족 반역자가 있어요. 고려 고종 45년에 몽골군이 침략하자 용진한 사람 조휘와 정주 사람 탁청이 반란을 일으켜 병마사 신지평을 죽이고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고에 붙었다. 몽고는 이에 화주의 짱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짱성과 화주에 대해서 다 요동의 짱성 및 화주 나와 있잖아요. 딴 척도 아니고 원나라가 그렇다는 건데 원나라 정사인 원사에 이 짱성과 화주는 다 요동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교과서는 짱성과 화주를 전부 다 함경남도에 그려놓고 학생들에게 거짓말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도 거짓말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야기가 원래는 이쪽 땅도 전부 다 고려 땅이었는데, 고려 고종 45년에 조휘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이 땅을 들어서, 압록강 두만강 땅을 들어서 원나라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원나라가 그 땅에, 압록강 두만강 북쪽 땅에, 원래 고려 땅에다가 그 화주와 쌍성을 설치한 겁니다. 그랬다가 공민왕이 만 98년 만에, 그래서 통상 고려에서는 100년 만에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민왕이 100년 만에, 만 98년 만에 이 땅을 되찾아가지고 이 강역을 전부 다 고려 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공민왕이 되찾은 땅에다가 천령위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명나라 땅이다 라고 하니까 고려의 우왕과 표영장군이 반발해서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사신으로 보내서 항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성계와 조민후에게 5만 대군을 주어가지고 북방으로 올라가게 한 거죠. 그 천령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명나라의 정사, 명나라가 천령위 설치하려고 해서 전쟁을 했죠. 명사 지리지 요동도 주의사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에 옛 운주가 어디냐면 현재의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그 천령시에 지금도 운주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하라는 강인데요. 서쪽에 요하가 있다는 거죠. 천령이 서쪽에. 그럼 여기가 천령이면 함경도 서쪽에 뭐 요하고 뭐고 무슨 강이 있냐고요. 강 자체가 없죠. 다 거짓말들이죠. 그리고 그 천령에 대해서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봉집이란 요 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고려, 이 봉지편 자리까지가 고려 국경이라는 거죠. 고려와 원나라, 명나라의 국경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지금의 심양 남쪽, 여기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천령성을 설치했던 곳이고, 여기까지가 고려 국경이라고 명사에 나와 있죠. 공엄지는 두만강 북쪽 700리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고려 국경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땅 거의 2000리 가까이를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중국 답사를 가보고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이 바로 그 천령이 거기다가 몰래 이 비석을 세워놨어요. 제가 찾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수풀을 다 걷어낸 건데요. 이 수풀 위에, 수풀 속에다가 감춰놨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동남쪽에 천령이는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협하고 있다. 여기 봉지보 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봉지편, 봉지보 유지. 그래서 명나라에서 저기까지가 지금 심양 남쪽에 진상둔진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심양 남쪽에다가 저 비석을 지금 중국에서 몰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한국이란 나라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네도 이 고려의 북방 강역이 자기네 심양 남쪽까지인 걸 알고 몰래 세워놨는데, 중국에서 한국 교과서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니까 한국 교과서는 함흥으로 그려놨네, 함경남도로 그려놨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이 잘못된 거 조금만 공부해 보면 뻔히 아는데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의 잘못된 걸 가지고 교과서에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런 교과서를 배우는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역사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역사 선생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지금 고려의 북방강역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마치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교과서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곡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누가 남이 바꿔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또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관점, 나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